조연구의 트렌드 핫 이슈 조연구입니다. 향기로운 5월의 저녁 시간을 더욱 구욱하게 만들어드릴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과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미래 식품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와 견줄 만한 경쟁력 있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먹거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푸드테크. 외식 시장의 발달은 물론이고 식량 문제나 환경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푸드테크의 모든 것을 지금 알아보시죠.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산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식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푸드테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트렌드 핫 이슈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인 소개로 앱을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카테고리로 음식에 관련된 얘기거리나 레시피가 많아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푸드테크 앱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레시피나 식문화 팁을 배우고 있다는 박수현 씨. 특히 콘텐츠에 태깅된 장바구니로 식재료를 구매해 직접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 내역 인증을 통해 서로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보고 나와 비슷하게 먹는 새로운 유저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최근에는 피크닉이나 간식 레시피를 많이 참조하는데요. 제 마음에 든 레시피를 누르면 바로 담겨있는 물품이 한 번에 배송까지 완료되니까 편리하고 사용성이 좋아서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박수현 씨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푸드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력 있는 K-푸드테크 산업을 시행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푸드테크 플랫폼 제작사입니다. 저희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함께 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걸 담아가는 회사이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음식 관련 제품이나 그리고 업장들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업, 그리고 이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앱은 다국가 누적 다운로드 11만을 넘어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D 식품 프린팅, 키오스크, 배달 서빙 조리 로봇은 물론이고 비건을 위한 식물성 대체 식품 역시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저희 앱에서는 여러 온라인 유통업체를 연동하여 해당 플랫폼의 상품을 1초 만에 내 장바구니로 담을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분류해주는 테마에 따라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와인 입문서 전자책과 같은 음식 관련 프리미엄 컨텐츠의 경우에는 접근성을 위해 책 내부 텍스트, 음성인식, 이미지를 통한 AI 검색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당 전자책에서 와인과 어울리는 치즈를 검색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해당 문장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구문 또는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플랫폼은 요리를 하는 주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평소에 운동을 할 때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 편인데요. 기존에는 친구들과 이제 링크를 공유하고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근데 이번 앱을 통해서 함께 먹기를 사용해보니 훨씬 더 편리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나눠 먹는 모든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AI가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요. 이 함께 먹기는 유저들이 여러 플랫폼에 이제 흩어져 있는 특가 상품들을 이제 직접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상품을 구매해서 실제 구매 가격을 아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리테일 뉴트럴이라고 하는 저희의 미션 하에서 유저들이 여러 가지 그 식문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고자 이런 기능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해 음식과 관련된 출판사, 그리고 푸드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역시 플랫폼에 넣었다고요? 저희 플랫폼은 그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을 통해서
더 똑똑하게 소비를 하고 식문화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뭐 예를 들면은 똑똑한 소비를 하시는 3040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MZ 유저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푸드테크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업계에서 이제 푸드테크 산업과 함께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푸드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대중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데요. 제가 유학 시절 맛보고 사랑했던 치즈들에 대한 책으로 치즈의 세계에 대한 입문서이자 안내서입니다. 책에 직접 치즈들과 저의 레시피 재료들이 태깅되어 있어서 독자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이탈 없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플랫폼이랑 치즈 페어링 이벤트를 같이 진행했는데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맛보시면서 책 내에 있는 AI 검색으로 와인과 어울리는 치즈 등을 찾아보시면서 페어링을 경험하고 다시 집에서 사드시면서 그 기억이 이어지시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과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큰 회사가 돼서 한국에서 시작한 조그마한 플랫폼이 인류의 식문화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는 푸드테크가 큰 역할을 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없어질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죠. 그래도 걱정 없는 것이 의술의 발달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현재 어떤 기술력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는지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스크 착용으로 그간 소홀했던 치아 관리를 하기 위해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치아의 모양이 변형됐거나 이미 통증을 느낄 경우 건강한 치아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데요.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예방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오시는 게 좋고요. 조금 스스로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혹시 판단하시고 괜찮겠지 하고 안 오시게 되면은 치과 치료는 조금 더 큰 범위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질환으로 이환되시기 전에 빨리 치과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잇몸 치아도 노화되고 기능을 상실해 급기야 치아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하지만 방치하면 안 된답니다. 치아는 몸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치아를 상실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작 활동이 안 되다 보면 뇌의 기능 활성화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을 원활하게 드시지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앞니 같은 경우에 상실이 되시게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이 조금 힘드셔서 심하게는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과 같은 정신질환에까지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치근인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고 상부에 이제 치아 머리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인공치근이 잇몸뼈에 완전하게 고정이 되면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연 치아의 거의 80% 이상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치아가 없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법은 바로 틀니와 임플란트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치아와 가장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할 수 있고 보험 적용도 가능한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임플란트는 간단하게는 이제 한두 개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간단하게 심는 임플란트가 있고요. 조금 특별한 임플란트는 치아가 다수 없으신 분들, 거의 전체가 없으신 분들은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 치료가 있습니다.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는 한 악에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하나의 보철물로 이를 연결해드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당일에 고정력이 좋다면 바로 고정성 임시 치아를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필요한 임플란트로 심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적어지고 부가적으로 상악동 거상술이나 뼈이식과 같은 수술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께는 수술 범위가 줄어든다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었다고 해도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치아가 많이 상실될 경우 수술 범위가 커진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전체 치아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 없어진 지 기간이 오래되셔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셔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다량의 뼈이식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에 있어서 많은 수술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빠른 기간 내에 전체 구강을 회복하고 싶다, 기능을 다시 되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또 절개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아예 무절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회복력이 훨씬 빠르시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종이나 통증이나 멍 같은 경우도 훨씬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게 발생합니다.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짧게는 3개월이고요. 길어도 6개월 안에는 전체 구강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웬만한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다 가능은 하신데요. 치아가 모두 상실되신 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조금 더 부가적인 뼈이식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 한 번 시입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도 치아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또한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은 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의 경우는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 사출기를 칫솔질과 더불어 사용하시어 보철과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의 경우는 최소한의 수술 범위로, 그리고 그만큼 저렴한 치과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풀아치인 만큼 광범위한 보철이 들어갑니다. 그럴수록 보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지만 다량의 치아가 상실돼 고민이라면 디지털 풀아치에 대해 알아보시고 주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집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을 특별하게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봄을 맞아 화사하게 집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트렌드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콘셉트를 정확히 구현해주는 업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알아볼까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좀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인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에 있는지 가서 방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변의 후기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또 저렴한 업체들은 이제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요즘에 플랫폼으로 되게 많이 받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라도 이제 받아보고 선택을 하는데 견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거기 뭐 몇 천만 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아시다시피 이게 단가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에 하다 보면 첫째
일단 하자 있는 자재를 많이 쓸 경우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착수금까지 받고 도망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적정선의 그 금액은 필요하고요. 그 이상은 이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기 위해서는 경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고심 끝에 이러한 곳을 선택했다면 인테리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인이 정리하셔가지고 먼저 보내서 이렇게 이제 견적서를 해주세요. 이렇게 3D를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약간 뭉뚱그려져서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미팅을 토대로 고객분들의 이 컨셉과 원하는 걸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과 포트폴리오로 제안을 드리죠. 고객분이 보시고 제가 원하는 컨셉이에요 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견적 그리고 예산 조정해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드린 제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번 더 보완해서 그거에 대해 견적이랑 예산안에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하고요. 이제 현장 실사로 나가서 뭐 누수가 있는지 결로가 심한지 뭐 난방 뭐 분배기 상태가 괜찮은지 현장의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요. 최종 견적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요즘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선호하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이제 현관의 좀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목공으로 라운드로 이제 가벽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수입 펜던트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해서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고요. 여기 고객분께서 아치형을 좋아하셔서 아치형 게이트로 디자인을 했고요. 저쪽에 보시면 중문이 동일하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복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집은 약간 좀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구에 있는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쪽 면에 이제 붙박이장을 제작을 하면서 붙박이장도 쓰고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컬러 유리로 마감을 해서 메모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창의력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해봤고요. 거실을 보시면은 천장을 이제 굴곡져서 라운드로 만들어서 유화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실링팬은 바닥에서 최대한 높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등박스를 만들어서 높임 시공을 하였고요. 고객분이 아치형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좀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간접 조명으로 또 포인트를 줘서 여기가 주방이다 라는 그런 이제 공간 구역을 줬고요. 이 왼쪽에는 이제 키친핏 고 깊이하고 가로에 맞춰서 냉장고장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모자이크 타일로 약간 이제 아기자기하고 그런 이쁜 느낌을 만들어 드렸고요. 위에는 도어 재질과 같이 깨끗하게 흰색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에 보시면 안방도 동일하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고요. 몰딩 없이 붙박이장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제작 반타원형 거울이 있어요. 반타원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거꾸로 해서 천장에 딱 붙여서 깔끔하게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요 아래에 있는 걸로 조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분이 3분이라서 같이 이제 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놀 수 있게끔 큰 대형 욕조를 저희가 매립 시공해드렸습니다. 좀 평수가 크다 보면은 1주, 뭐 2주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근데 이 정도면은 4주 반, 5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예산안에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실용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 집들이 많이 노후가 됐고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쾌적한 공간, 그리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트렌드가 또 급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나아갈 생각입니다. 머무는 내내 기분 좋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과정 인테리어.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 꿈꿨던 공간을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면역력 떨어지는 시기에 쉽게 찾아오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좌우 한쪽 신경에 포진 바이러스가 감염돼 일어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한 현대인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면 몸 이곳저곳에서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곤 하죠. 그런데 이 통증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해당될 경우 큰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진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적에 수두를 앓고 지나가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한참 이제 막 수두가 전신적으로 확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잠복을 해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다가 이제 살면서 면역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 번쯤은 재활성화되면서 힘을 얻어요. 걔가 신경 하나만을 딱 공격해서 그 신경을 공격하는 질환. 그래서 수포라든가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 자체를 대상포진이라고 하고요.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 대부분의 경우 병적인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온몸의 신경선을 따라 통증이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통증은 분만의 고통과 비슷할 정도라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사나 약에 반응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급성으로 왔을 경우에는 신경치료, 신경약 이런 거에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초기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방치가 됐어요. 2달이든 3달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방치가 돼서 통증이 많이 좀 올라간 상태. 그때가 되면은 신경치료나 약에도 반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훨씬 더 오래 해야 되고 약도 더 센 약을 써야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병원을 방문해 대상포진임을 확인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대상포진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신경이 공격당했는가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 신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한 보통 4, 5일 정도 입원해서 열심히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시면 거의 많이 좋아지시는데 일부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4, 5일 치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 1달에서 1달 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좀 신경치료, 신경약 이런 걸 조절해 가면서 이 후유증이 남지 않게끔 열심히 좀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개개인의 병변이 다르고 중증도도 달라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몸 곳곳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대상포진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데요.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적어도 1달 이상에서 3개월 넘어가는 그런 통증들을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방치가 되면은 굉장히 통증이 커집니다. 불 같아요. 사실 불이 작을 때는 우리가 끄기가 쉽잖아요. 근데 불이 커져서 굉장히 큰 화마가 됐을 때는 아주 진압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신경에서 오는 통증들은 방치가 되고 참고 오래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이 우리 몸에서 통증을 담당하는 그런 센서들도 차츰차츰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통증에 예민해지고 더 통증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게 만성 통증의 아주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원인 모를 만성 통증 역시 올바른 진단을 통해 계획을 세워 치료하면 통증을 잡아낼 수 있다는데요. 이 치료 기간은 이 같은 질환에 같은 증상을 갖는 분이라 그래도 나이대에 따라서 또 이 증상의 범위에 따라서 또 이완됐던 기간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환자마다 맞는 약의 조합이 있고 맞는 치료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환자분이 좀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일 거예요. 이외에도 OX를 통해 대상포진에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볼까요? 대상포진은 젊을 때 걸리면 좀 괜찮나요? X입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층에서 걸리게 되면 후유증으로 남는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만일 그게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는 후유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 앓는다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신을 접종해도 100% 예방은 좀 힘든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백신이든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방접종이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미리 비슷한 애를 집어넣어서 몸이 준비를 시켜주는 게 보통 백신의 그런 효과인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릴 적에 수두를 앓고 지나가서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을 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 체계 자체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라든가 뭐 독감이라든가 이런 백신에 비해서는 그 예방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방 접종을 맞으시면은 좋은 이유는 이 걸리신 분들을 보게 되면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과 안 맞으신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경미하게 고생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만들고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진 대상포진. 적극적인 예방법인 백신 접종으로 건강한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과거 부자들의 소유물로만 알려진 미술품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방식 중에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니즈에 맞게 아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트렌드 아디씨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술 작품으로 재테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술품을 구입하거나 소유하며 미술품 재테크에 도전하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아트테크란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단어로 재테크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트테크에 관련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내 미술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트테크 전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미술품 투자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 없이 소액부터 혹은 자신의 자산 규모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술품은 취득세나 등록세, 보유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작가의 작품인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어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작가의 작품을 오래 묵혀두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미술품 투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였다면 오늘날에는 방법들이 좀 더 다원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테크 수단으로 예술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객님들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구매할 경우 예견치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한 갤러리 또는 화랑과 거래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트테크에 도전하고 싶다면 미술 작품의 특성과 미술사적 의미, 시장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루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혼자서 예술 작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아트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비즈니스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 또한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타덤에 오르지 못한 아티스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또 그 공감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인생에 큰 보람을 느꼈었기 때문에 순수 미술과 아트테크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들의 경우 오직 시세 차익만을 보기 위해 경제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흔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술의 발전 그 자체를 추구하며 이해에 따라 가치 상승이 예견된 작품을 고객들에게 보장해주는 전문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먼저 미술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시스템과 입문자들이 이용하면 좋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고요. 이미 컬렉터이신 분들이라면 타 갤러리 대비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검증된 작가 혹은 반드시 작품가의 상승이 예견되는 그런 수준의 작가만을 고집해서 선별해 놓았기 때문에 수업료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트테크 초보, 즉 입문자를 위한 서비스 상품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엄선한 작품 리스트 중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작품 혹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작품을 구매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신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해당 작품을 위탁을 받아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로 운용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공유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작품을 갤러리에 즉시 판매 요청을 하여 빠른 환금성을 누릴지 계속 보유하여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을지 고객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술품으로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얼핏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아직 시세 차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께 권장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대규모 비엔날레에서 소개되는가 하면 OECD 프랑스 파리 사무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등에도 보유하고 있는 박방영 작가의 작품을 이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를 잘 드러내고 또 그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본질로 가려고 하는 본연의 나, 때가 묻어 있는 이 세계의 이전의 세계, 참된 세계, 그 세계를 찾아가는 길 같아요. 그 그리움이라는 게 누가 그리움이 크냐에 의해서 그 작품의 격도 생기고 인생도 그 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폭이 크냐에 의해서 그 작품의 폭과 깊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은 인테리어, 패션 등의 영역과 연관되고 개인의 기호와 취향도 반영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집 꾸미기의 일환으로 그림을 구매하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따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자산 투자보다 자신의 이제 보유 자산 현황에 맞게 적절한 비율의 금액으로 좀 투자하는 부분을 주의하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문화예술의 융복합과 우리나라가 지닌 장점들을 살린 관광산업의 연계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웅지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핵심 가치는 상생입니다. 이러한 창립 이념이 길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남게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수건이자 계획입니다. 이곳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고 재테크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파스입니다. 최근 파스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스는 냄새가 난다는 편견을 없애줄 신개념 파스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해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파스의 효능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여러분의 관절은 안녕하신가요? 살다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근육통이나 신경통 등으로 고통받을 때가 종종 있죠. 정명옥 씨 역시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면 시도 때도 없이 무릎 등이 시큰거려 곤욕을 치를 때가 있다는데요.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집안일 좀 할 때 좀 불편해요. 그냥 참기에는 통증이 심할 때 파스를 애용한다는데요. 하지만 강한 멘톨 향과 붙인 후 가려움증이 남는 파스는 왠지 꺼려진답니다. 그래서 이용하게 된 것이 바로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동그란 모양의 파스라고요. 그 전에 거는 냄새가 영 독하게 나가지고 영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는 냄새도 없고 영 좋아요.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파스를 애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자. 시큰한 통증이 자주 일어나는 어깨와 손목에 이용한다고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손목도 많이 아프게 되고 이게 어깨 이런 데가 뭉치고 그래서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모 반듯한 모양 대신 동전처럼 둥그란 모양으로 붙일 수 있는 패치로 만들어진 파스. 아픈 부위에 골라서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붙이고 한 10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가려움도 덜하고 한약이 싹 몸에 스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근육통, 관절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파스. 도대체 어떤 원료로 만들어진 걸까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00년 설립된 자연주의 건강식품 회사의 자회사로 2022년 설립되었습니다. 모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약 비방의 레시피를 현대인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형태로 개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점차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경피 약물 전달 기술에 착안을 하여 한약 처방의 약효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특히 천연 한방 재료만을 사용하여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했으므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약재를 파스에 넣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제품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조 과정은 비방 농축액 추출과 이를 이용한 패치 형태의 제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한약 레시피에서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은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오랜 시간 고온 고압을 가하는 노력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둘째, 패치 형태의 제작 과정은 농축액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패치 형태를 개발, 결정하고 제작 전문 업체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농축액을 추출하고 이것을 패치에 바르는 형식인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파스는 주원료의 성분에 따라 계피파스, 구기자파스, 사삼파스 총 3가지로 나눠진답니다. 계피파스에는 주재료인 계피와 함께 결명자, 두충 등 10개의 한약재를 만들어졌으며 염증 제거에 효능이 있어 손, 발, 팔, 다리 등 관절의 불편한 부위에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자 파스는 구기자, 산약, 삽주 등 10개의 한약재들을 만들어지며 각종 장기의 순환이 활성화되는 것을 도와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삼 파스의 경우 사삼, 당귀, 길경 등 20개 이상의 한약재로 만들어지며 신체 전반의 활력 증진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스는 불편한 부위를 중심으로 부착해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간 주 재료가 다른 만큼 다양한 것을 사용해보며 자신에게 적합한 파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별로는 현장 근로자, 가정주부, 운동선수 같이 육체 활동이 많은 분들은 물론 사무직과 같이 경직된 근육 사용으로 신체 개선이 필요한 분 등 모든 직업군에서 찾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희가 만든 한약재 파스가 많은 사람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되기 위해 품질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통 한약 비방의 효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현대적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약재의 효능을 이용한 신개념 파스. 국민들이 간단하게 붙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몸, 특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눈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눈을 혹사시키며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트렌드 아디쇼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눈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눈은 평생 사용해야 할 기관 중 하나인데요.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눈 건강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눈을 혹사시키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안질환 중에서도 WTO에서 선정한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병증의 위험성을 알아볼까 합니다. 실명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들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병증이라는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질환들은 우리가 망막에 도달했을 때 이 망막에서 전기 신호가 시신경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또 시신경에서 뇌까지 이렇게 시각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황반변성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 특히 망막 중에서도 중심 부인 황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질환과 함께 시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신경이 점차 손상이 되어가는 질환을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망막이나 시신경의 문제는 시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심하면은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질환으로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망막과 시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눈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자신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신경이 손상되는 이 녹내장의 경우에는요, 이 주변 시야부터 이렇게 시력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시야가 손상이 안 되다 보니 우리가 사실은 뿌옇다, 눈이 또 잘 안 보인다 이러고서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우리 녹내장은 심하게 진행되어 있거나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말기가 되면은 정말 터널에 들어가서 구멍으로 이렇게 시야가 보는 것처럼 아주 좁아지고 더 진행되면 실명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황반변성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에는요, 사물이 중심 시야에 문제가 생겨서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또는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는 변시증이나 시야 중심부가 끊어져 보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까맣거나 이렇게 뿌옇게 암점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내 시야의 결손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점점 심해지면은 실명과 같은 증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실명에 가깝게 우리가 갈 수 있는 3대 질환도 당뇨를 통한 망막병증이든 녹내장 그다음에 황반변성들도 초기에 조금이라도 내 눈에 노안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조기에 한번 체크하고 검진하셔서 막으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평생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덕분에 안과 질환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함께 병행하여 질환 증상을 늦추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녹내장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안약을 넣어도 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안약의 부작용으로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눈의 충혈이나 가려움이나 다크서클이나 부종 통증 이런 것들로 안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레이즈나 수술 이후에도 이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또 수술 이후에 계속 고안압이 다시 재발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가 한방치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분으로 안압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신경은 계속 손상이 되어서 특별한 어떤 치료에 있어서 없는 그 답답하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5번째는 녹내장 의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인데요. 이 정상 내가 안구의 상태냐 아니면 녹내장에 어떤 초기로 진입되냐 하는 분들이 의증의 단계에서 조기 치료로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이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는요, 이 항체 주사를 1, 2개월 주기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게 되고 심지어 수십 번을 맞는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항체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증상이 개선이 없거나 또는 증상이 계속 실명에 가깝게 악화되시는 분들은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치료보다는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안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루테인, 지아단친 이런 영양제들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신선한 야채나 과일 또는 등푸른 생선 이런 부분들도 혈류의 개선이라든지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자외선 노출이라든지 청색광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바른 자세를 통한 어떤 눈 쪽의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앉는 자세, 걷는 자세 바로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눈.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으로 눈 건강을 꽉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가기 힘들었던 찜질방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찜질방이 변화됐는지 지금 트렌드 아디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뜨끈한 열기로 땀을 쫙 빼는 것은 물론 시원한 식혜와 군고구마까지 즐길 수 있는 곳.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찜질방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트렌드아디슈 리포터 김현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이 심학산 자락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파주가 보통 우리가 출판단지라든지 카페를 보러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사로잡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인지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도심 속의 쉼터로 알려진 파주시. 파주시에서 유명한 산이 하나 있으니 바로 심학산입니다. 각자 또 원하는 것도 이제 새해 맞이해서 쓴 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힐링하러 온다는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심학산이 물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러한 물자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곳이요. 심악산 물자락을 이용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정말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이 되었던 찜질방. 이제는 전과 같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철저한 관리 속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이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겉에 외관만 봐도 뭔가 그 가마를 연상케 하는 그 외관 자체가 여기가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온도도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참나무 장작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완전 더워질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가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기운이 훅군. 송글송글 맺힌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곧 몸이 개운해진다고요. 특히 불가마에 이용하는 참나무는 원적 개선과 음이온이 다량 방출돼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피로를 해소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찜질을 또 즐겨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호텔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찜질도 하고 테라스에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또 우울했던 마음이 싹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찜질 숯가마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노천탕이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노천탕 때문에 매일 오고 있어요. 찜질하고 나왔으면 또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이 군고구마가 있는데요. 아까 참나무 보셨죠? 거기다가 숯불을 구워가지고 군고구마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구워볼게요. 은박지에 곱게 싼 고구마를 참나무 숯불에 넣고 기다리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군고구마가 완성이 된답니다. 시원한 테라스에서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고구마가 맛있게 익어가길 기다리는데요. 약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고구마가 잘 익었을까요? 노란 속살 자랑하는 고구마. 달콤함이 상상 그 이상이랍니다. 생긴 거는 호박고구마인데 맛은 또 밤고구마라 가지고 호박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고 또 밤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금관삭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밖에서 찜질하고 이거 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찜질로 허기진 배를 이렇게 달달한 고구마로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찜질을 즐기러 가볼까요? 네, 이번에 들어갈 곳은요, 바로 여기 소금방입니다. 자, 여기 온도가 68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한겨울에 얼마나 또 뜨겁게 또 땀을 쫙 뺄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 보면은 수정같이 생긴 게 요게 바로 소금인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 68도라고 해서 조금 걱정해서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이곳이 은은하면서도 후끈한 게 여기 한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한번 여기 누워볼게요. 땀 빼기 딱 좋은 온도. 이렇게 편히 누워서 찜질을 즐겨도 좋습니다. 더울 땐 시원한 식혜 한 잔도 잊지 말고 마셔줘야죠. 찜질할 때 엄청 땀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한 잔 먹으니까 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 역시 식혜가 찜질방에서는 아메리카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군고구마도 먹고 식혜도 먹고 했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연결되는 곳에 유명한 또 맛집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서 어떤 음식 파는지 한번 가볼까요? 찜질방 겸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 바로 서울에서 이미 맛으로 정평난 시원한 냉면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풍미 깊은 커피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진정한 힐링 스팟으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이곳은요, 24시간 연중무휴에 또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각층 테라스에 탈출 경로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이곳에서 찜질도 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커피까지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심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찜질 시설. 남녀노소 모두가 스파를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5월은 꽃이 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꽃가루는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비염과 결막염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될 수 있으면 꽃가루 농도가 짙은 오전 시간대에 환기나 운동은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